이번 주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요. CES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이자 기술 트렌드, 어떻게 보면 주도주도 사실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다 찍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해의 주도주를 잘 정리해주는 행사라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CES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기술들, 트렌드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주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미리 분석된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 보시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제 오늘 영상 보시고 리포트를 꼭 한번 보시면 올해 주도주 놓치시지 않을 거고,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기술 트렌드 파악하시는데 이 행사와 그 리포트가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꼭 놓치지 않고 보는 리포트라서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ES에서 찍은 올해 3대 메인 테마는 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입니다. 이 모빌리티는 광범위한 범주예요. 드론도 될 수 있고요. 자율주행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운송 관련된 거라면 사실은 다 됩니다. 로봇도 포함되는 거죠. 로보틱스도 사실 모빌리티라는 범주 안에 크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게 요거죠. 올해 처음으로 CES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양자 컴퓨팅하고 에너지 전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양자 컴퓨팅 얘기를 하시는 것도 워낙 핫하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올해가 또 양자 기술의 해예요. 100년 되는 해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CES에서도 양자 컴퓨팅 추가하고 에너지 전환은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S에서는 이 분야를 처음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를 받는 게 젠슨 황이 CES에 오랜만에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맨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젠슨 황이 2017년에 한번 왔다가 기조연설을 짜로 8년 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젠슨 황이 말하는 또 관련주들이 또 뜰 수도 있고, 확실히 CES가 기술주한테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2024년은 AI가 등장한 해였다면 2025년은 이제 AI가 본격 침투하는 해라서 올해 특히 CES가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잘 정리된 게 있어요. 분야별로.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각 분야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리포트 공유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건 하시고, 테마가 위드 AI다. 우리 2020년에 위드 코로나 세상에 온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위드 AI라는 게 이제 실생활 속에 AI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념적인 거 말고 실생활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번에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메타버스로 범행 현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범행 현장입니다. 이게 판사가 메타버스를 쓰고 사건 현장을 보는 겁니다. 사건 현장을 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검사랑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 같이 쓰고 이제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서면이나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막 동영상 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법정 드라마도 다 바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법정 드라마 보시면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USB 들고 와가지고 막판에 판결을 막 바꾸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기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는 그냥 처음부터 같이 그냥 메타버스 안경 쓰고 범행 현장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니까 이제 드라마도 영화도 많이 바뀌겠네요. 이런 현상으로.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제가 봤을 때 변호사가 이렇게 쓰고 변호하는 것 같아요. 범인이 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가져온 건데, 이제 실생활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할 거래요. 올해가 원년이 될 거랍니다. 작년까지는 뭐 챗GPT밖에 없지 않나요? 이랬는데 이제는 막 로봇부터 드론까지 모빌리티까지 확장되고 되게 우리가 체감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5년 기준으로는요, CES 이후에 기술주들한테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중 4년이 CES 이후 상승세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빼곤 다 올랐어요. CES에서 기술주 뽐뿌를 넣어줘가지고. 작년에도 CES 끝나고 엔비디아 엄청 올랐었거든요. 올해도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작년에도 이제 챗GPT 덕분인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었고 AI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양자 컴퓨팅 분야가 새로 생겨서 관심 종목들이 들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 양자 기술의 해라 그래가지고 올해 또 양자역학을 소개한 지 또 100주년 되고 뭐 이런 해라면서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관전 포인트라 그래서 AI, 스마트홈, 모빌리티, 로봇 이런 식으로 실생활 분야에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 분야들 주식들도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CES에 나온 그런 출품된 제품이, 그 AI 관련된 제품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AI 쪽이 엄청나게 지금 핫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개별 주식들 투자가 너무 어렵고 공부하기 어려우면은 미국에도 양자 컴퓨팅 ETF가 있긴 있습니다. 대표 ETF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온큐도 있고요.
요즘 핫한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골고루 다 있어요. 사실 양자 컴퓨팅 대장주들은 다 들어있고요.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양자 컴퓨팅 ETF에도 팔란티어가 들어있네요. 팔란티어는요, 요즘 ETF에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술주에도 팔란티어, 방산주에도 팔란티어, 양자 컴퓨팅에도 팔란티어, 뭐 있을까요? 뭐 소프트웨어에도 팔란티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인프라에도 팔란티어,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양자 컴퓨팅 ETF도 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초고변동 중소형주다. 적자 종목들이고 미래 기대감을 반영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지만 이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고, 워낙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퀀텀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ETF도 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이 행사에서는 기조 연설자입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딱 기자 연설자 리스트만 보기도 할 정도로 이 누가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 행사에서 이 기조 연설자들을 선정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일 메인으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AI가 중요한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이 CES 기조연설은 올 한 해 IT 업계를 관통할 주제와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인 이벤트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막 들썩들썩 할 겁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엔비디아와 엑센추어라는 기업의 CEO가 AI와 그 AI로 인해서 실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가, 업무, 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또 엑센처나 AI 컨설팅 기업이라서 관련 얘기를 같이 맡을 것 같고, 그리고 파나소닉이라고 해서 일본의 배터리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또 유럽 자동차 볼보 있죠? 그 기업 둘 다 CEO가 나와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안 그래도 친환경 주식들 약간 들썩이는 거 아시나요? 지난주에 수소연료 전지, 뭐 태양광 살짝 들썩이긴 했어요. 뭐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유가 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 호재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저가 매수세 뭐 이런 거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델타항공 CEO가 나와서 최첨단 항공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버핏이 투자한 시리우스 X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디오, 오디오 전문 회사인데요. 라디오, 오디오 위성 전문. 요게 이제 그 약간 독점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들하고 계약이 돼 있는 알짜 업체예요. 그래서 버핏이 좋아하거든요. 투자를 왜 했냐면은 자동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그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그 오디오는 이 시리우스 XM이 라디오를 제공하는 걸로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거의 맺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가지고 버핏이 이 주식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이 나와가지고 요즘 미국도 자동차 잘 팔려가지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 포드 GM 자동차가 너무 잘 팔렸다고 기사도 나오던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오디오 산업이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서 잘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모빌리티 자율주행 대표인 웨이모의 CEO도 기조연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보택시 얘기도 할 거고, 머스크는 안 나오지만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X, 구 트위터, 거기에 CEO도 나와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 뭐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조 연설자는 그 해의 IT, 테크 시장 트렌드를 이끌 리더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기조 연설자가 나온 기업이라고 해서 그 해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때 소개한 그런 기술이나 투자 아이디어는 참고할 만하더라고요. 그 해를 주도할 테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돌아오는 주에 특이사항 있으면 정리 드릴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조 연설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젠슨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엔비디아가 이제는 그냥 단순한 반도체 잘 팔아서 크는 기업을 넘어서가지고, 그 단계 이미 넘어서가지고 이젠 투자계의 큰 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마불사 빅테크가 정말 됐구나 느껴지는 게 이 부분이었는데, 그냥 이제 AI 스타트업의 큰 손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직접 돈 줘서 키우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면 잡아먹고, 이게 빅테크가 커온 방식이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하던 방식을 이제 젠슨왕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AI 큰 손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에 빅테크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보다도 인수를 더 많이 했어요. 타 빅테크보다도 이제 AI 기업들을 많이 잡아먹기 시작했고요. 그 건수가 이제 투자 금액도 2년 전 대비 10배, 전년 대비 15%, 그러니까 금액과 건수가 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는 AI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저 같아도 다시 이 기업들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 혁신 기업들이 많이 무럭무럭 돈을 받고 커주면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생태계가 커지면 또 엔비디아는 번 돈으로 또 투자하고, 완전 선순환 효과죠. 제대로 그냥 뒤에서 웃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AI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나올지 모르지만 바이오가 될지
로보틱스가 될지 드론이 될지 우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는 씨앗을 무럭무럭 뿌려가지고 벤처 투자 해놓으면 거기서 큰 기업들이 또 다시 이제 AI 생태계를 만들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잘 팔리고 약간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선순환을 노리고 있구나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엔비디아가 스치면 오릅니다.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음성 AI 기업이라고 세렌스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개해드리지는 않은 기업인데 차량용 음성 비서 전문 기업입니다. 딱 느낌 오시죠? 이제 차량이랑 이제 모빌리티 시대니까 로보택시나 이런 시대가 오면 더 중요해지는 게 차량용 음성 비서, 얼마나 정확하게 음성 알아듣고 말해줄 수 있는가, 똑똑한 AI가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또 전문 기업이 세렌스라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이제 파트너십을 좀 더 확대하겠다. 발표 하나만에 그냥 하루 만에 143%가 올라버립니다. 지금 엔비디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냥 인수도 아니고요. 파트너십 확대했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미 주요 자동차 기업들에 다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거 보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기업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자료인가 그런데요. 엔비디아가 음성 인식 AI주에 한번 투자를 공개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주식도 작년에만 8, 9배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던 사운드 하운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현대자동차나 주요 자동차랑 또 제조사랑 계약하고 있는데 이제 음성인식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모빌리티 시대가 열릴 것 같으니까 이런 사운드 하운드라든지 또 다른 자동차 전문 음성인식 기업, 세렌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는 거죠.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자체도 거대한 투자사, 워렌 버핏처럼 되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AI 기업들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무서운 빅테크 큰손이 됐구나, 영향력이 크구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도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어느 분야를 주목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또 들썩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엄청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 또 젠슨왕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또 앞선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엔비디아만 뜬다고 엔비디아만 오르지 않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같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ETF 한 방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장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수혜는 AI 또 들썩이면 빅테크 나스닥이 또 중장기 수혜니까 모아가는 관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이런 거 타이밍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현금 있으면 조금씩 자동 적립식 매수 하시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스닥 ETF 여기 비중, 최신 비중 한번 업데이트 했어요. 제가 ETF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요 ETF들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 비중이 바뀌거든요, 한 번씩. 그래가지고 나스닥 ETF도 이렇게 애플부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알파벳 이런 식으로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봇 얘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역시 로봇도 주요 테마입니다. 메인 테마에 들어가죠. 모빌리티와 로봇이 주요 테마에 들어가는데, 제가 마침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젠슨왕이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말을 했죠. 대량 양산이 가능한 로봇은 3가지 뿐이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머스크와 빅테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드론류 로봇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빅테크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걸 뒤에서 우리는 로봇 플랫폼 기술을 만들겠다고 한 게 엔비디아고, 빅테크나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기술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아끼게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게 엔비디아, 우린 뒤에서 직접 로봇 만들지 않고도 돈 벌겠다 한 게 엔비디아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 TSMC,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현재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이제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CES에서도 다시 한번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도 기억해 두시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삼성도, 제가 한국 주식은 안 하지만 삼성도 처음으로 로봇 관련 부서까지 신설했다면서요.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도 인수해서 보니까 국내 한국의 로봇 관련 기업이 상한가 치고 그랬던데, 이게 이제 올해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모빌리티라는 큰 흐름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드론 이렇게 크게 묶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장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지만 AI 지금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물리 AI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기 때문에 AI가 끝물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그래서 주식을 막 냅다 팔아버리기에는 좀 아깝지 않은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특이한 게 도요타라는 일본의 또 대장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야심차게 5년 전에 준비한다고 밝힌 게 스마트시티라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우분시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년 전인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제 완성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 보실 때 이미 공개가 됐을 수도 있고 공개하는 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도요타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나왔는데 이 후지산 앞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입주민이 들어간대요. 한 2,000명 정도. 근데 이제 이 스마트 시티가 이런 미래 기술 실험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요타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1등 기업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삼성처럼 이제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감도가 곧 공개되겠지만은 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도시인 겁니다. 차는 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로봇이 배송하고 있고 가정용 로봇도 있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배송하고 태양광으로 재배된 농산물이나 과일 먹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거. 이제 이거를 사우디가 하려고 했던 게 네옴시티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야망을 꿨던 게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인데 도요타에서 먼저 이제 이번 CES에서 이걸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진짜 얼마나 현실적일지. 아직은 이렇게 약간 컨셉처럼 나와 있는데 후지산 앞에 이렇게 도요타가 땅을 사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공개하는 건데 AI부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홈, 또 이런 도요타가 수소차를 밀거든요. 도요타는 수소. 그래서 수소 연료 기반 또 완전 스마트 시티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소 연료 관련 에너지 이슈들이 막 들썩이기도 했었습니다. 도요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 거죠. 수소 연료전지, 미국의 플러그 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들썩이기도 했어요.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 주식들도 또 들썩일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 테마 리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3일 회계법인에서 매년 CES 미리보기 리포트를 공개해줘요. 무료로.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거 카페에다가 리포트 올려둘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CES가 끝나더라도 뉴스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거의 8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리포트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야만 보셔도 시간 엄청나게 드실 정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페 소목 라운지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올해 주도주가 역시 될 수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 좀 해봤습니다. 증시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